얘기. 하지만 난 친구 하나. 즐거운 국어, 재밌는 국어를 책임집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 국가대표급 국민 강사가 되고픈 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합성어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 기억나시죠?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우리 이것을 갖다가 바로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합성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또 그러면서 또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수능이나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죠? 말도 어려워. 통사적, 비통사적.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입시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완전히 씹어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합성어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단어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위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로 이 두 개 이상의 이 단어가 만났을 때 어근과 접사가 만나면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났을 때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어근. 그는 뿌리 근자예요. 말의 뿌리와 같은 부분을 어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의 뿌리와 같이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과 또 말의 뿌리와 같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각각 만났을 때 우리가 요 두 개의 단어가 요렇게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면 이것을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어근 플러스 어근 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사적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비통사적으로 합성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나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손 붙잡고 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너무 밀착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밀착해가지고 사실 조금 네, 난감한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근과 어근이 서로 만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통사적과 비통사적이 나뉜다라는 거죠. 자, 통사. 그러면 우리 통사라는 말 한번 째려보도록 합시다.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어가 어떻게 우리말의 어순이라든가 혹은 우리말이 만나는 이 문장의 구조에 맞게끔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자,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어와 단어가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구성 형식 그대로 별로 뭐 이상 없이 그렇게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합성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말들 굉장히 많죠. 그쵸? 논반, 책가방, 그리고 한자어로 본다면 춘추 뭐 이런 것들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만나는 게 우리말 어순이나 구조에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명사와 명사가 만난 구조는 바로 우리말 어순이나 혹은 구조에 제대로 맞게끔 만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관형사는 뭘 꾸밉니까? 관형사나 관형어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쵸?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준 형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형어나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자, 예를 들자면 큰 집 이렇게 됐다라고 해봐요. 그쵸? 원래는 크다라는 크다라는 형용사가 바로 이 관형사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형어가 돼버렸어요. 니은이 붙으면서. 크집이 아니라 니은이 붙으면서 바로 큰집 하면서 관형어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관형사가 명사를 꾸민다면 부사나 혹은 부사어도 역시 뭐를 꾸밀 수 있어요? 용언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명사, 명사 혹은 관형사, 관형어, 명사 혹은 부사, 부사어, 용언 이런 형태로 만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사 플러스 용언이가 뭐 있을까요?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쵸? 잘은 부사예요. 그리고 한다 이렇게 합성어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이렇게 명사, 관형사, 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하나 바로 용언이 활용된 형태로서 뒤에 말을 꾸미는 경우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큰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여러분들 요건 관형어이기도 하지만 바로 품사를 본다면은 크다라는 말이 활용된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된 형태로서 큰 집, 큰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집이라고 니은 형태로서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용언이 활용합니다. 용언이 활용형, 바로 활용형의 뒤에 다른 단어가 붙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서 보도록 하자. 용언의 활용형 아까 나온 것처럼 큰 집 혹은 뭐 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큰 집처럼 용언이 크다라는 형태가 활용된 형태로서 뒤에 있는 명사나 혹은 다른 용언을 꾸며주는 거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용언의 활용 형태, 그러니까 용언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활용돼야 하는 거예요? 어미가 활용된 형태로서 뒤에 말을 꾸미는 거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용언의 활용형, 어미가 활용한 형태 보도록 할까요? 두 개의 단어가 어간과 어간이 만납니다. 자, 돌다. 아이고, 돌다. 선생님 너무 힘을 줬어요. 가다. 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난다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돌다 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용언이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연결어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라는 형태로 용언이 어미가 활용을 한 형태로 뒤에 말을 꾸며주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비통사적 합성어는 바로 어미가 활용을 해서 뒤에 말을 꾸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미 disappear, 자, 돌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자, 용언이 활용된 형태 반드시 어미가 있어서 어미가 활용을 해서 뒤에 말을 꾸며주거나 하나의 어근과 어근의 형태로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미가 생략되거나 어미가 생략된 채 어간이 그대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줄 경우에는 비통사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주어 플러스 주어 뒤에 뭐 나옵니까? 서술어 형태로 만나는 것도 역시 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만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힘들다. 자, 원래대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다. 주어하고 서술어 형태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우리말 어수는요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만난다든가 관형사 형태로 바꾸어서 명사를 꾸며준다든가 부사 형태로 바꾸어서 용언을 꾸며준다든가 혹은 용언이 활용을 해서 어미가 활용을 해서 뒤에 말이 꾸며준다든가 주어와 서술어 형태 혹은 목적어와 서술어 형태 이런 형태들은 우리말 어순에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통사적 합성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사적 합성어와 더불어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를 배우고 갈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째려보면서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째려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합성어인데 통사적이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말 어순이나 문장 구조에 어긋나는 형태 요것은 바로 비통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현대국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세국어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세국어 단어 구조에서 이 비통사적 구조를 찾는 경우도 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꽤 많이 나오니까 이 현대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특징을 꼭 알아둘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비통사적 합성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용언의 어간 자체가 뒤에 말을 갖다 바로 꾸미는 경우 바로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있는 명사나 아니면은 다른 용언을 그대로 꾸며주는 형태, 연결어도 없이 어미 disappear 하는 형태로 꾸며주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뭐 명사가 올 수도 있겠고요. 혹은 뒤에 역시 용언 형태가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용언의 어간에 바로 그대로 명사가 붙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자, 덮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덮밥의 덮은 원래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덥다하고 밥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통사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 활용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원래대로라면 덮은 밥, 덮는 밥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이렇게 된다면 통사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어미가 disappear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덮밥이 돼버렸어요. 어간이 그대로 명사를 꾸며버렸네요. 그쵸?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용언의 어간에 그대로 또 용언이 붙는 경우 검불다 보도록 할게요. 검불다. 검불다는 원래 단어 형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검다, 불다 두 단어가 만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이것이 검고 불다라는 형태로 어미가 활용이 됐다면은 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어미가 disappear 날 좋아서 소풍 간다 보네요. 그쵸? 자, 이렇게 검불다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말 어순이나 우리말 구조에서는요, 어미 없이 어간만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들이 이렇게 어미 없이 만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통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꾸며주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부사, 불완전한 부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요,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부사가 함께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런데 그 부사 중에서 한쪽만 남아있는 경우, 예를 들면 부슬부슬 할 때 우리가 부슬부슬,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라고 해서 두 개의 부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부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불완전하게 하나의 부사에 무리하게 뒤에 뭐가 붙는 경우? 명사가 이렇게 붙는 경우 우리가 부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부사는 원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부사는 용언을 꾸며줘야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중세국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죽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고 살다라는 걸 죽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역시 중간에 어미가 사라진 형태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본다면은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꾸민다든가 혹은 불완전한 부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는 형태 외에도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형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본질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용언을 꾸며줘야지 맞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용언이 아니라 다른 체험을 꾸며주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있는 용언 명사와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통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사적과 비통사적 의미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어순이나 구조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만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통사적은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무리하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말 어순이나 구조에 맞지 않게끔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비통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완전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요. 이것을 그대로 중세국어나 혹은 중세국어의 문장에서 이 문장 구조로서 적용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성어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합성어와 파생어 역시 비교해가면서 한 번 더 내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요, 늘 여러분들 곁에 국가대표급 국민강사 말할 때마다 민망하지만 되고픈 김강사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25년째 같은 회사에 존버 중인 김 부장의 퇴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